IT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무기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IT 오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퇴근 시간대 IT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볼 텐데요. 해외 소식이 두 가지가 있고 국내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죠.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호라이즌 월드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호라이즌 베뉴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시게 되면은 가상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바로 이곳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1.2m 거리두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신기하죠? 요즘에 오미클론도 그렇고 코로나 이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희롱과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차원이에요. 그 국내에서도 이슈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저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생각보다도 그 사각지대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안심할 수 없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초창기가 됐었을 때는 항상 초창기도 있었던 문제점들이기는 합니다. 뭐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어요.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자, 강력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전에도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기는 할 텐데, 자정작용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먼저 칼을 빼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요즘에 주가 떨어지고 있고. 자, 아바타 1.2m 거리두기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바타하고 저의 아바타가 둘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디폴트 값으로다, 기본 값으로다 이제 경계선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하니까 없앨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놔둘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용은 들여다봐야겠지만 먼저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왜 페이스북이 이런 거 먼저 적용하느냐? 주가 때문에 그러느냐? 뭐 그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원래 페북은 그 메타가 이제 페북이 더 편하니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쪽에 앞장서서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가짜 뉴스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성범죄자라든지 성착취자라든지 이런 분들 분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정 자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었죠.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일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는 제페토와 같은 서비스들, 그 게더타운과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바로 가보죠. KT에서 NFT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KT 그룹에서 하는 서비스 중에 스토리 위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 위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은 블라이스 작품 투고 회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중에서 사이트 바로 가기를 눌러보게 되면은 네, 페이스북이 아니죠. 그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시리즈처럼 웹툰과 웹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NFT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KT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뛰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이트를 볼게요. ktnft.co.kr이라는 사이트가 이미 구축되어져 있고 운영되진 않습니다. 지금 베타예요.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첫 페이지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커밍순 KT NFT 베타라고 써있죠. 그리고 2월 8일 어제부터 2월 18일 금요일 10일 동안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안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신청을 하죠. 네, 여러분들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제가 NFT 오픈 서비스를 이야기 드릴 때는 항상 에어드랍 서비스를 이야기했었어요. 무료로 줄 수 있는 서비스. 근데 이번에는 에어드랍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에어드랍 서비스는 없고, 그냥 빠르게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은 이런 거를 줘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500개를 랜덤 추첨 후에 제공을 한다. 이런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항상 했던 이벤트거든요. 약간 식상해요. 좀 다른 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이쪽 마케터가 아니니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3월 11일까지 지급해 준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겠죠. KT에서 진행을 하니까 SKT도 당연히 좀 대대적으로 뛰어든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소식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좌절이 됐어요. 무산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빅딜이었었거든요. 저희 한 1년, 2년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ARM은 정말 대단하고 ARM을 누구도 못 살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소프트뱅크의 손정우 회장이 날라가서 샀거든요, 이거. 그래서 뭐 거품납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을 정도였는데 성공적인 투자였었죠.
왜냐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칩을 만들 때 ARM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가 그렇고 지금 이제 애플의 M1칩 같은 경우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 기를 엔비디아가 산다라고 하니까 동종업계에서도 눈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말이 되느냐? 가장 큰 빅딜이었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이권이 얽혀 있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정식으로 인수 포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 할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주주인 소프트뱅크한테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 위약금 금액도 12억 5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꽤 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우리가 보통 보내잖아요. 이 계약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매각이 무산되게 된다라면 그러면 ARM을 상장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ARM은 상장 안 하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이거 상장하는 것들은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을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주주들도 개인이 이 회사 ARM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꽤 흥미로워요. 그래서 좀 기대할 만한데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내내 이 소식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상장할 것 같으니까 저도 이 소식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슈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ARM 인수 좌절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KT NFT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메타에서 아바타 간 1.2m 거리 두기를 시작했다. 세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